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락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상승 탄력을 보인 테마는 제한적이었는데요.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가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또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의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오늘은 페라이트 테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이외에는 의료기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일부 관련주들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주 후반에는 양지수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주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를 했습니다. 힘겨웠던 5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포트폴리오를 잘 재정비를 해둬야 좋은 흐름이 왔을 때 제대로 분위기 타고 날아오를 수 있겠죠. 1부에서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을 받지 못한 분들은 2부에 전문가님이 전해주시는 시장 흐름 분석과 그리고 공략주들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수익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오락관은 로드 전문가님 특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2시간 동안 로드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예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심 섹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가져오신 필살기 종목이 2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필살기 종목에 대한 내용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필살기 종목들, 내용은 방송을 통해 담아가실 수 있지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 같은 정확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는 전문가님과 양방향 소통까지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는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은 저희 방송이 끝나는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략주와 함께 한다면 얼만큼의 수익 가져올 수 있는지 수익률 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는 필살기 종목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필살기 종목이었던 LG이노텍 일주일 만에 4%의 수익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전문가님의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27%, 11% 이렇게 한 종목으로만 38%의 수익을 챙기시기도 했고 또 추가로 공략을 하시면서 7%의 추가 수익 더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런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보너스처럼 노란톡 공략주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ISC로 9% 넘는 수익 챙겨오셨는데요. 이수화학 보시면 21% 넘긴 수익, 유니온은 11%의 수익. 여러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하면 5%의 수익도 만들어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장부터 전문가님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지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 나가는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를 꾹 눌러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로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관련,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 반도체 관련 주들 중에서도 차별화 현상을 보였는데 사실 노란톡방에 계셨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기회를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제 방송 보고 또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꼭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뭐 지금 방송 보고서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앞으로 시장 관점과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일단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부채 협상,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바이든과 공화당의 지금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견이 아직 좁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옐런 장관은 이제 6월 1일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면은 디폴트가 올 것이다. 뭐 어떤 뉴스는 또 디폴트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미국에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든 우리랑 뭔 상관이야 하는데 상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되고요. 이 불확실성이 지금 증시의 변동성을 강하게 만들고 내고 있고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등이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뜨거운 감자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를 함에 뭐 하는 것도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는데 무려 플러스 50%의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플러스 50%를 더해줬다라는 건요. 그만큼 이제 AI 관련된 그런 매출이 더 나올 것이다. 숫자로 보여진다라는 그게 증명을 했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엔비디아에 이제 열광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미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보유자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나는 더 먹겠다고 이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 지금 매수한다? 좋습니다. 근데 한 번에 몰빵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국내 반도체 상승 랠리인데 지금 오늘로써 다시 7만 전자, 10만 닉스에 왔습니다. 아, 그동안 정말 삼성전자 6만 원 이탈할 때만 해도 야, 이거 끝났다. 국내 증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버티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갈 길이 멉니다. 뭐 누구는 9층에 사람 있어요. 뭐 8층에 사람 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실 텐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응원합니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모든 주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께 응원을 하고 있고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비중을 계속 늘리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응원합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시켰습니다. 요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원래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래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왜 금리를 동결시키냐면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요. 더 문제가 생겨요. 금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결을 시켜놓고 기업들에게 이제 부양해 준다라는 느낌을 계속 줘서 불안감을 없애려고 지금 우리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뭐 이쪽 금통위 차원에서 지금 유지를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계속 동결시키는데 미국도 이제 금리를 동결시키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요. 6월 FOMC에 또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음 주 증시 체크인데요.
지금 5월 30일 날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고요. 댈러스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그 연방 은행들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표가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AI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관련 종목군들 나스닥 위주로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표들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국 이제 5월 PMI 지표 발표가 있고요. 지금 홍콩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지금 완전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뭐 휴장이었지만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도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증시가 거의 예를 들어서 항생 지수가 3일 만에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아 증시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 도대체 엔비디아 저렇게 올라가고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 저렇게 센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우리나라 뭐만 세요? 삼전 하이닉스만 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아 증시 자체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외국인들 자체가 지금 중소형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확실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르고 삼전 하이닉스는 가서 박수 치는데 그냥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 단타 들어가려고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씨 왜 내 것만 안 올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세에서는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 종목들 이슈 받고 주목 받는 종목들 그런 것들 들어가서 수익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 ISM 제조업 PMI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지표들이 지금 중요해요. 특히나 고용 보고서는요. 지금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금리를 동결시키냐 인하시키냐 이 부분 그리고 금리를 상승시키냐 이게 지금 고용 보고서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들을 확인한 이후에 6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다시 26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사실 좀 이쁘게 바닥을 뭐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바닥이라기보다는요. 이게 뭐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지금 밴드 2600 상단과 2500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2600을 돌파하지 못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5월 달에 계속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조정 없이 올라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여기서 지금 꺾이냐 올라가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좀 많이 받았는데 올라온 거 대비해서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뭐 820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저는 지금 앞으로 국내 증시는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횡보를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횡보라는 말은 그냥 뭐 옆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안에 가둬놓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급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로 많은 종목들 수익 냈고요. 특히나 지금 한미반도체는 제가 처음에 진입했던 가격이 16,200원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난리가 났죠. 어쨌든 그렇게 계속 이 종목 여러 번 수익 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지난주 필살기 종목 중에 하나도 한미반도체였는데 제가 다른 걸로 수익을 어쨌든 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고점인데 조정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낸 거고 그 다른 종목이 바로 이거거든요. ISC. 제가 그래서 이거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만 수익이 났어요. 왜냐면 방송에서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조정이 나오면 사자. 조정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럼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걸로 대안을 잡자. 그렇게 해서 저걸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방송을 보고 사신 분도 계셔요. 사서 수익 내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들 제가 들여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까지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저와 소통하시면서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부터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움직임은 차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들이 특히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뜨거운 감자인 만큼 짚어주셨죠. 가이던스가 50%나 상향이 되면서 AI 관련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신규 매수하려고 고려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일단락될 때까지는 변동성에 유의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을 꼭 잘못 맞춰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변동성 장세에서도 타이밍 잘 맞춰서 나도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다 해서 알려주시고요. 올라갈 종목만 골라서 공략주를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런 공략주 가져가셨을 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5월 장이지만 전문가님께서는 필살기 종목으로 일주일 사이에 또 4% 넘는 수익 가져다 주셨습니다. LG이노텍이 지난주에 필살기 종목이었죠. 그리고 그 다른 필살기 종목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노란톡에서만 공개하시는 ISC로 9.11%의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필살기 종목이 어떤 건지 눈치만 채고 노란톡에 안 들어가셨다면 물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이 6월부터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실지 만나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10만 닉스, 7만 전자가 드디어 달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오히려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나 지금 그냥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더 갈 거니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하시는데 얼마 안 올라왔어요. 더 올라가야 되고 네. 사실 뭐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저는 이제 추세 되돌림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최소 저는 8만 원까지도 올해 올라가지 않겠냐 삼성전자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화면 넘어가고 얘기를 하면은 반도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3년도 되기 전에 12월, 그러니까 22년 12월에 반도체 사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 따라오신 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5개월 다 지나갔는데 반도체 어떻습니까? 주가 빠진 거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올해 1월부터 계속 반등해서 주가 안 빠지고 올라오고 있죠. 지금 뭐 한미반도체, ISC 이거 다 50주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반도체를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AI 관련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방송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매주 나올 때마다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거를 의구심을 품는다. 이거는 이제 그냥 저랑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거 올해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볼 거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말고 엔비디아나 이런 AMD 이런 거 보시면요. 시장이 다우 같은 경우는 눌리고 한데
나스닥 지수를 지금 AMD랑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뭐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고 뭐 디폴트가 난다나 만다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얼마 올랐어요? 24% 올랐단 말이에요. 시총이 하루에 24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투자자들이 그걸 사냐라는 거죠. 왜? 외부 이슈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한 수요 그리고 AI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외부 변수들을 다 뭉개버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 AI 기술, AI 산업이 실체화가 되려면 실제로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오려면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랐다가 빠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체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AI는요. 실제로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음식점 가면요. 서빙 로봇이 이제 서빙을 해줘요. 사람이 음식을 주문하면 가져다 오는 게 아니고요. 서빙 로봇이 갖고 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AI 기술이 지금 하나씩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23년도 반도체 봐야 되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이제 랠리 시작되면요. 이거 조정 없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매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자 7만 전자 10만 닉스 자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반도체 랠리 시작하냐? 저는 반도체 랠리 이제 시작이다. 왜? 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갔는데 지금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요 가는 게 몇 개 없어요. 갈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이 반도체 중에서도요 엔비디아랑 뭔가 엮여 있거나 실제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돈을 잘 벌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ISC랑 한미반도체가 왜 52주 신고가를 찍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요. 아 이런 종목들을 왜 봐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 AI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처리 속도를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PCB 기판, 기존에 사용하던 그 반도체의 그 처리 속도로는요. 이제 AI 처리 속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세 공정이 더 필요하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나노 공정을 미세 나노 공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나노 공정에 해당되는 그 기술들을 가진 회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거고 ISC나 한미반도체가 바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2분기 매출 가이던스 50% 상향 이거는 사실 뭐 기관에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기관들이 지금 AI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가 가나 이거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1280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정도 되는데 1조 달러면은요 이게 1300조가 넘어가면 이제 1조 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 저는 하반기도 반도체는 계속된다. 자, 엔비디아 주가 상승 랠리입니다. 이거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때 진짜 저 위에 코로나 이때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전에 이때거든요. 350이었나? 이때 조정을 받았다가 108달러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 엄청난 상승. 이거는요. 정말 이 AI가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GPU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GPU가 결국에는 지금 AI 기술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GPU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셔야 되고 자 엔비디아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소리 없이 강한 종목군이거든요. AMD라고 소리 없이 강한데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AMD도 보면은 엔비디아가 출발한 시점에 얘도 54달러였어요. 54달러짜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6개월 만에 120달러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도대체 왜 아니 도대체 반도체 중에 왜 엔비디아와 AMD가 유독 강하게 상승하냐 오늘 이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판매하고 있는 GPU 이름이 지포스라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픽카드 뭐 4060, 4070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이거를 모르는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고사양 게임 하려면요.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컴퓨터가 왜 이렇게 비싸? 얘 때문에 비싼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 아니 그러면 자 그래 좋아요. 이게 잘 팔리는데 왜 올라? 아니 얘가 게임하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 지포스가
AI 기술 구현하는 데 쓰인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GPU가 AI 학습의 필수적인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AMD는 뭘 팔아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팝니다.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는요. 약간 디자이너들이 작업하는,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던가 편집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적합한 그래픽 카드가 라데온이에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딱 두 종밖에 없습니다. 지포스, 라데온이에요. 그래서 AMD는 CPU도 판매를 합니다. AMD는 라이젠이라는 CPU도 파는데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도 팔아요. 그래서 지금 이 GPU를 판매하고 있는 이 두 곳의 기업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AI 학습에 대한 필수적인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칩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던스가 상향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데이터 센터가 어쨌든 서버 쪽이에요. 그러면 AI 기술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 PC라던가 이런 처리 속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칩, 뭐 GPU로든 뭐든 간에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이던스가 높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독 강하게 상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 부채한도 협상, 매크로 불확실성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야 이거 말고 살 게 있어? 지금 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다 쏠리면서 얘네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미반도체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주 방송 필살기 종목이었고 지금 방송 공략주였고 이번 주에 1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원래는 여기서 원래 눌리면 살게요 했거든요. 안 눌려서 못 샀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미반도체 맨 처음에 어디서 샀냐면요. 여기서 샀어요. 한미반도체를. 저기서 사고 상승 랠리 한번 먹고 또 사고 먹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따라가냐 못 가냐는 이제는 좀 더 봐야 돼요.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조정이 나오면 공략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한미반도체 지금 이렇게 우려먹으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잘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엔비디아에다가 D램을 공급할 거거든요. 하반기부터.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 AI용 GPU에다가 D램을 공급한대. 근데 그 D램을 공급을 하는데 처리 속도가 빠른 D램 공급하는데 이 D램을 그러면 GPU에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붙이려면 그 기술이 필요하죠. 한미반도체가 그 기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웨이퍼에다가 이걸 바로 붙이는 작업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왜?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 한미반도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자, ISC인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원래 이 팍스경제 방송 나와서 제가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던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5월 15일부터 뭐 이거는 거의 뭐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와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수요일 날 노란톡방 공략을 했고 사실 매수했던 이유는요.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제가 미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바로 여기서 수익 실현했는데 또 올라가서 또 50일 신고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미반도체랑은 좀 달라요. 얘도 후공정 관련주인데 얘는 그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패키징인데 ISC 같은 경우는 후공정 테스트 소켓입니다. 패키징이 맞는데 테스트 소켓이 뭐냐면 D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D램이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하는 거기에 소켓을 만들어서 D램을 걷다 꼽아가지고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게 이 기업이고요. 여기가 지금 실리콘 러버 방식이 AMD랑 뭐 애플이랑 여기서 다 좋아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을 가진 기술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두 종목 보세요. 모든 반도체 종목들 많지만 자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찍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쨌든 산업에 대한
그런 자신과 분석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미반도체 보세요. 제가 맨 처음 잡았던 가격이 16,2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잡아서 제가 많이 수익 내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2차 전지도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23년도에 봐야 되는 건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필살기 종목들 좀 안전한 종목들 많이 가져옵니다만 노란톡방에서는 변동성 있는 종목들로 많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송 보시고 들어와 갖고 그냥 이거 뻔한 종목인데 이러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기다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러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 전에 필살기 종목 바로 하고 참여 방법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필살기 종목 갈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필살기 종목 첫 번째, 자, 국내 최초 고압 수소 어닐링 전공정 장비인데요. 많이 어렵죠? 이게 그냥 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요. 반도체 전공정에서요. 보통 트랜지스터랑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요. 웨이퍼랑 이런데 회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회로 패턴 기술 미세화 이렇게 나왔죠. 트랜지스터 성능 개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공정에서 보통은 저 어닐링 작업을 할 때 고온 어닐링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랑 회로 패턴을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온으로 하는 게 미세 공정이 안 돼. 그래서 수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수소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리고 이 회로 패턴, 그러니까 반도체를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게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막 이렇게 있고 식각 공정이라고 잘라내는 공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 회로 패턴을 반도체에서 설계를 할 때 이 미세 기술 미세화 왜 AI 기술을 걷다가 집어넣어 회로 그리려면요 미세 공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랜지스터랑 회로 설계할 때 필요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전공정 장비 회사고요. 기존 고온 어닐링 장비는 미세 공정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꾸준한 매수에 유입 중이고요. 그리고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여기가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여기 지분 투자를 했어요. 이러면 뭐 어딘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얘도 3월 달에 2배 올랐거든요. 그 조정을 쫙 받고 지금 이쁘게 추세 되돌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한미반도체처럼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간다고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기업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는 미세 공정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미세 공정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반도체 주들만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수급인데요. 기관 외국인 수급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좋고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궁금하시다면 이미 종목 알고 계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 타점 잡고 공략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3년도에 볼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산업 관련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반도체 랠리가 시작되면 조정 없이 그대로 날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선취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전문가님은 작년 12월부터 반도체 노래를 부르셨던 만큼 정말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필살기 종목으로도 가져오셨고 노란톡 공략주로도 나갔었는데요. 일단 필살기 종목 보시면 한미 반도체 정말 한 종목으로만 46%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 주셨습니다. 또 AD 테크놀로지 11.36%, 주석 엔지니어링도 9% 넘는 수익 챙겨다 주시면서 전문가님은 다양한 공략주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챙겨 주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탄탄한 종목으로 필살기 종목을 가져오신다면 노란톡 안에서 노란톡 공략주로는 단타로 단기로도 대응을 해주십니다. 이번에 ISC 시세 분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9% 넘는 상승 이뤄냈죠. 여러분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노란톡 공략주로도 추가적인 수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노란톡 공략주까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 반도체 훈풍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필살기 종목까지 가져오셨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한 상승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정말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종목일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명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전문가님이 주시는 시도 그대로 움직이셔야 수익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섹터를 만나봤고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하나만 가져오시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관심 섹터 만나볼 차례인데 전문가님, 방금 전에는 볼 게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나 더 가져오셨네요. 근데 이거는 이 두 번째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뭐 둘 다 어쨌든 반도체는 이제 스타트 끊었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스타트 끊을랑 말랑 하는데 이제 봐야죠. 그래서 사실, 뭔가 네. 시동이 걸릴 것 그렇죠. 같은. 부릉부릉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사자라는 취지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떻게 노려보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지금 경기 침체가 왔어요, 이미. 왔는데 이 침체 사이클을 버텨낼 만한 주식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으로 승부하는 기업입니다. 아니면 실적이 아니면 사업성. 근데 잘 보시면요. 보통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가는 애들을요. 물론 기대감도 있고요.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실적 좋은 기업들이 왜 좋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 에이 몰라. 나는 실적 좋은 종목 담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고 지금 조선 관련주들을 왜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이 3차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과거에 슈퍼사이클이 두 번 정도 왔었습니다. 조선 관련주들이 이제 이번에 그 주기가 사실 이 정도까지가 아닌데 좀 더 있어야 되는 건데 최근에 나오는 말이 조선 그 수주 잔고가 높고 그래서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이 지금 더 빨리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불을 지핀 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LNG 운반선 수주 이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신조선가 지수 자체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신조선가 지수가 뭐냐면요. 새로 만드는 배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선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요. 앞으로 그 발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면은 매출에 대한 부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될 것이고 지금 이미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보통 한번 계약을 할 때 몇 년 후 거를 계약을 하는데 이 수주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앞으로 그 사이클 랠리가 올해를 넘어서서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강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익 자랑 좀 넘기고요.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바로 필살기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요. 올해 지금 카타르 프로젝트 LNG 운반선 대량 발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대중공업 쪽이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종목명에 HD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 LNG 운반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가 지금 뭐 카타르든 어디 좀 이렇게 뭐 가스 사업 하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꾸 러시아가 막아버리는데 야 그럼 우리 러시아 니네 뭐 상관없이 우리 갖다 공급할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운반은 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대량 발주.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살기 종목 기업이 원래 수주 목표치가 지금 목표치 이미 70%를 수주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00%가 목표치인데 이 중에 70%가 이미 다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이 카타르 프로젝트가 더 이루어지면요. 이미 수주를 목표치는 넘어설 거고요. 초과하는 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저는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있고 추세 전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2023년부터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본격화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이 조선 쪽이 굉장히 좋다. 조선업황 지금 너무 좋다. 왜냐하면 지금 이 뭐 수주잔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그 뭔가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국제해사기구라고 IMO라고 국제해사기구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어떤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라는 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만들려면 결국에는 옛날 배들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배 이제 버리고 새로운 배, 신조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서 싼 배들 많이 뭐 수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 해사기구에 부합하는 그 배를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선 우리 3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트는 이렇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고요. 이때가 그때 그 조선주들 한번 크게 상승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권 다지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뭐 야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는데 아직 뭐 차트 줄여서 보면요. 얘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완전 바닥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단기로 많이 올랐는데 이거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한번 시작하면요. 얘도 빠꾸 없이 가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사실 이 21년도랑 22년도에 여기가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이제 앞으로 수주잔고 이제 수주를 이제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 돈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하시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눈여겨보자고 하시죠. 높은 수주잔고 덕분에 평균적으로는 30년마다 오는 슈퍼 사이클이 이번에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슈퍼 사이클이 오기 전에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어야겠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필살기 종목 두 번째 만나봤습니다. 이미 올해 수주 목표치의 70%에 달하는 수주를 달성하고 있고 또 LNG 선박에 대한 발주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을 다지고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이거는 오른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하시고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에 대해서도 힌트를 크게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목명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전문가님이 주시는 신호 그대로 움직이셔야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이런 가격 전략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방금 전까지 보여주신 필살기 종목도 만나보실 수 있고 노란톡 공략수까지 보너스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는 6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반기를 조금 더 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전문가님, 이제는 하반기에 그래도 좀 국내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끌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도 받쳐주면서 좀
좀 상승 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은 2,600선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 우리가 그 올라갈 만한 사이클에 탈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라고 적었는데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랑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뭘 것 같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반도체 2차전지 조선 가져왔는데 이 세 가지 다 지금 뭐예요? 수요가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새로 떠오르고 있는 다크호스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여기에 대한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국내 반도체 주식 중에 이 랠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물론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사업도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10배 오른 주식 되게 많죠. 근데 반도체도 보시면요. 이 AI가 이 2차 전지 양극재 시장 그 이상 시장 규모예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텐베거 주식들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양극재 시장도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이고 신사업이잖아요. 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심장. 근데 얘도 지금 텐베거 종목들이 10배짜리가 수두룩 빽빽인데 반도체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는 봐야 되고요. 2차 전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배터리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 관련주들, 특히나 지금 첨보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오른 만큼 뭐 외부 이슈든 뭐든 악재든 해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조정을 받는데 다시 분명히 재도약할 겁니다. 왜? 2차 전지의 수요는 계속 올라가니까 수요가 있으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음극재 쪽 아니면은 뭐 동박이라던가 분리막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양극재도 좋습니다. 양극재 수주장고나 이런 것들 굉장해요. 하지만 양극재 관련주는 진짜 많이 올랐고 조정 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까지 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관심 종목들 체크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양극재 사업도 하지만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시크릿컬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게 수주 잔고와 이제 수주량 앞으로의 신규 수주 그래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지금 숫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사이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살기 종목은 정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많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따로 노란톡방 분들을 위해서도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수익까지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필살기 종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압수소 어닐링 전공정 장비인데 결국에는 이 트랜지스터 성능과 회로 패턴 설계함에 있어서 이 기술을 미세화하기 위해서 이 어닐링 수소를 활용한 게 필요하다.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했다. 요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외국인들 기관 꾸준한 매수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를 왜 했을까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미세 공정이고 그럼 이 미세 공정은 왜 필요하냐? AI 반도체랑 연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선인데 카타르 프로젝트 LNG 운반선 대량 발주 기대감이 있다. 요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 또 6월 달에 시작이 되니까 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셔서 수익 내실 분들은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섹터로 수익을 챙겨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범위한 섹터 내에서도 정확하게 오를 종목만을 나는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전문가님이 다 찾아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공략주로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필살기 종목 2가지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조선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필살기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익으로 가는 길을 깔아주는 남자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1, 2부를 2시간 동안 채워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까지 연휴죠.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화요일 오후 6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